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모두 휴일 잘 보내셨나요? 이틀 만에 시장이 다시 개장을 했는데 국내 시장의 흐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전날하고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밀렸던 것도 아니었고, 또 코스닥은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과 함께 모처럼 1.2%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또 삼성 SDI까지 모두 1, 2% 이상의 강한 흐름이 나왔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쉬었었죠. 또 자동차 관련주는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절도의 표적이 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중에 미국의 뉴욕시에서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는 다소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고, 그로 인해 오늘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단발적인 악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 또 LNF도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도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흐름이 좋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수급도 월요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은 정말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3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또 코스닥은, 자,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모처럼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지금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들어왔던 수급과 비교해봤을 때는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규모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 SDI,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반도체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다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에서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모두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상위권 8개 종목이 모두 2차전지 관련주예요.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LNF, SK하이닉스, 삼성 SDI.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했다면 기관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조금은 섞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나스닥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또 오늘 새벽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큰 변동성은 없었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죠. 이틀 동안에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전날에는 1.6% 하락이 나왔었다면 또 오늘 새벽에는 플러스 1.3%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틀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었고 무난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 증시를 보면 지금은 1%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는 또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33년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부럽게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대만도 0.8%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어제도 좋지 못했었죠. 그래서 가장 시장이 좋지 못한 것 같고, 올해는 경기가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그 기대감이 다소 꺼지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면 일단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이번 주에 시장 흐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별다른 변동성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여기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한 가지 보면 몇몇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전망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항상 증권사에서 지수 전망을 하게 되면 터치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서 되려 좋지 않은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초에도 아마 4,000포인트를 갈 것이라고 많은 증권사에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흘러내렸었고 작년에 2,000포인트 초반까지 무서울 정도로 지수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2,000포인트를 이탈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2,000포인트는 아예 도달하지도 못했었죠. 그래서 항상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은 극단적인 값을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뢰도를 두진 마시고요. 어제도 기업들의 실적을 예시로 들었듯이 증권사에서 전망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하반기에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단지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서 이해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들어본다면 지금부터는 데이터 값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코스피의 PER하고 또 코스피 200의 PER 이 두 개만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코스피의 PER이 13.76배예요. 과연 지금이 고평가 구간일지 아니면 평균일지 혹은 평균 이하일지 이건 과거 데이터를 참조해보면 좋겠죠. 자, 일단 제가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을 내봤을 때는 코스피의 PER은 15.5배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은 14.2배. 자, 이렇게 지난 20년간의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현재 PER이 지난 20년 동안의 PER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작년처럼 시장이 하락장이었을 때는 이 평균값보다 오히려 PER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장인지 한번 체감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경기가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 내지는 내년 초에 다시 돌아서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상승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의 PER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 평균값보다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전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균을 밑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상승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바닥을 다져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PER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의 통계를 보더라도 1.0을 밑돌았던 경우는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18년에서 20년까지 이 당시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있었고 그 말미쯤에 또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PBR이 1.0을 밑돌았었고 또 가장 최근에 작년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고 그때도 1.0을 밑돌았었거든요. 그래서 PBR은 단순히 청산가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작년에 0.9 이하였을 때 거의 100% 확률로 지금 매수한다면 나중에 주가는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었죠. 때문에 다음에도 혹시나 시장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1.0을 밑돌았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온다면 0.9를 밑돌았을 때 그때는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과감하게 베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애플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했어요. 물론 전망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다른 기업들의 모델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점보다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서 가상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고 그렇다는 것은 많은 기업들도 뛰어들 것이고 본격적으로 개발기에 초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헤드셋과 관련된 기업이라면 메타버스라든지 또 올레드 디스플레이 또 카메라 렌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는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이거는 시가총액을 800억에서 3조 원으로 너무 대형주는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기업들을 보면 첫 번째로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스페셜. 이 기업들은 2차전지 관련주였고, 또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산화나트륨 2차전지 관련주예요. 이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전구체를 제조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죠. 또 루닛은 AI 관련주이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마음 AI까지 이렇게 단순히 7개만 보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가 4종목이고 또 AI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 방향성은 AI, 반도체, 2차전지 정말로 이 3개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종목은 아니더라도 관련 업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내가 종목을 조금은 잘못 선별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하루에 5,400억, 4,900억 정말 많은 수급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3개 업종이 있었죠. 큰 틀에서 그 업종에서 벗어나지 않고 종목들을 보유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더운 날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